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증여하면 좋을까요? 또 보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부동산을 과연 양도할까? 아니면 보유할까? 아니면 증여를 할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만약에 잘못 선택하게 된다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됩니다. 그럴 경우 문제는 엄청난 재산 손실하고요. 어떻습니까? 고독만 남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전문가의 확실한 조언을 받아서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의 절세와 고독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양도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먼저 걱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많은 경우, 과거에 어떻습니까? 매입 시점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보유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다면 최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렇다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25억 원인데 양도차익이 무려 15억 원입니다. 이때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 250만 원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복잡해 갖고요. 양도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양도차익에 대해서 30%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죠. 4억 5천 빼니까 과세표준 10억 5천만 원이고 45% 구간에 걸리고요. 누진공제 6,594만 원 하니까 양도세는 4억 656만 원 나왔고요. 지방소득세 10%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요 4억 4,722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요 세금 내고 25억에 양도해서 세금 내고 20억 5,278만 원이 남았는데 이 현금 자산이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세금에 또 노출되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상속세를 50% 가정 시 10억 2,639만 원의 상속세는 피할 수 없는데 이것은 당장이고요. 30년 뒤라면 더 많은 금액을 또 상속세로 어떻습니까? 확정된 비용으로 날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악의 자본 손실, 기회비용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니까 정말로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목불인견이라고 하는데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죠.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절대로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의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는요. 판다는 것은 굉장히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하고 가급적 팔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양도시에 디메리트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도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거 아시겠죠? 주택 같은 경우 향후에 중과를 당할 경우에는 최악이 될 수가 있고요.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고요.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자산 운용 시 종합소득세라든가 최고 49.5% 건강보험료라든가 부담이 평생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최악의 평생 세금만 납부하는 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다면요. 죄송합니다. 보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뭐 기본적으로 무슨 뭐 각종 뭐 어떻습니까? 화재 보험이나 유지 보수비 이런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재산세나 종부세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세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을 때까지 때리는 세금이죠.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매년 인상되는 종부세 부담은요. 가장 골칫덩어리가 아닐 수 없겠죠. 과연 종부세 폭탄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년에 5천만 원의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요, 농특세가 또 여기 20%가 붙습니다. 말도 안 되죠. 1천만 원이죠. 그럼 6천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첫 해만 6천만 원 내지만 매년 6%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요, 30년 동안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정도가 나옵니다. 30년 되는 시점에는요, 종부세만 어떻습니까? 2억 7,092만 원 내야 되고, 농특세만 5,418만 원, 토탈 어떻습니까? 한 해 3억 2,510만 원을 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동안 종부세 총 납부하는 세금액이요, 무려 47억 4,3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종부세만 내고 끝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요, 종부세 30년 동안 이렇게 혹독하게 당하고 나서 죽을 때 또 상수세 폭탄을 맞습니다. 50%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유를 하고 있다 했을 때 주택이 세 채라면요. 가격이 7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년 4% 상승하게 된다면 30년 후에 상속 재산은요. 227억 원이거든요. 공제를 최대한다 하더라도 37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상속세가 무려 90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랬을 때 종부세 상속세 폭탄은요. 무려 138억 원이나 되거든요. 이렇게 보유해서 이 폭탄을 맞는다는 것은 가장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상속 전에 또 부동산을 팔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 양도 시에는 양도세 폭탄이 또 예견되겠죠.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양도 차익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요,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폭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상속 전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세 폭탄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중과라고 하는 잠재적 이러한 시한폭탄을 안고 살다 보니까요. 항상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상가상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동산을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증여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가 현재 440여 편 들어있거든요. 거기에는 콘스탄트 김에 어떻습니까? 엄청난 절세 노하우 비법하고 자산관리 비법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억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을 절세하거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장 가입해서 매월 내는 멤버십 회원비보다는요. 그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이상의 어떻습니까? 효과를 더 거둘 수가 있으니까 당장 멤버십 회원 가입하셔 갖고요. 선물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지금 뭐 크리스마스 때도 아니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부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억 원짜리 주택, 아파트를 성년자녀한테 증여한다면 한 사람한테 증여하면 증여세는 8억 2천이고요. 취득세는 1억 원이 나오겠죠. 토탈 9억 2천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택 두 채를 자녀 두 명한테 각각 증여한다면 18억 4천만 원이니까 엄청난 증여세 부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요, 주택 감정평가 및 수증자를 분산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증여를 통해서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종소세, 건보료 이 모든 것을 다 줄일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9억, 18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증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증여로 인해서 재산권을 잃게 되니까 많은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 또는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재산을 주게 된다면 자녀나 손자녀들이 되바라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타심만 있고요. 자립정신이 없고 잘못하면요. 어린 나이에 그 돈을 다 탕진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조바심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전긍긍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로 난감한 지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요.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현명한 증여를 하면 되는데요. 현명한 증여 3종 세트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가장 현명한 증여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콘스탄트 김의 부분 증여입니다. 파셜 기프트라고 해서요. 만약에 부동산에 빌딩 같은 경우에는 토지만을 자녀한테 부분 증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건 대단한 효과거든요. 재산을 넘겨줬지만 어떻습니까? 상속세는 줄이지만 재산권을 끝까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증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속된 말로 정말이지 닥치고 파셜 기프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여를 실행하게 된다면요.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건물은 부모님이 갖고 땅은요. 자녀나 자녀 가족들, 손자녀한테 분할해서 어떻습니까? 분배해서 증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30년, 40년 후에 증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똥값이 되고요. 속된 말로. 그다음에 자녀들의 토지는요. 엄청나게 상승해서 어떻습니까? 증여세 절세 효과가 엄청나게 되겠죠. 그리고 미래에는 상속세 부담이 확실히 되겠죠. 왜냐하면 자녀의 자산이 증가했는데 부모님 자산은 떨어졌잖아요. 감가상각으로. 그러니 상속세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지상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끝까지 재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의 땅만 바꿔서는요, 매각도 못하고 대출도 못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끝까지
호령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빌딩의 가장 노른자 부위인 토지를 가졌지만요, 실권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감가상각에 정말 헐값에 건물을 가졌죠. 하지만 부모님은요, 어떻습니까? 건물에서부터 임대료 수익 관리를 평생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부모님은 건물이라고 하는 지상권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통제가 확실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가장 현명한 증여가 아닐 수 없겠죠. 그리고 상속세 절세 부분은요, 30년 후 빌딩 감가상각이 30년이나 40년 건물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최초가액의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잔존가액이 남으니까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절세할 수가 있고, 특히 신축 빌딩 같은 경우는 빌딩 가격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통으로 증여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폭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토지만을 받았기 때문에 천정부지로 그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 가격 미리 증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되더라도 과거에 증여한 재산이기 때문에 오르기 전 거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겠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뭡니까?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남녀가 유별하니까 뒤에서 대비, 왕, 주상의 엄마가 어떻습니까? 발을 들이고서 정사를 대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수렴, 발을 치고서 청정, 정치에 대해서 관여한다,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꼭두각시인 아들만이 주상으로 남아있고 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여도 수렴청정 증여로 증여를 했지만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마치 여기서는 왕이 어떻습니까? 꼭두각시 인형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왕은 왕이고요, 대비는 대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꾸로 말한다면요, 수렴청정 증여를 통해서 돈은 나갔기 때문에, 하지만 재산권은 있는데 상속세는 없다, 이런 것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렴청정 증여라고 하는 것은요, 증여 시 사전 약정을 맺은 후에 증여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증여 내용에 있어서 약정 내용은 임대관리, 매각관리, 자산관리는 전적으로 증여인한테 위임한다. 만약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증여는 취소된다는 약정을 맺는다면 절대로 어떻습니까? 주택이든 현금이든 모든 것을 증여하고 나서도 부모님이 계속 대리로 수렴청정 하듯이 자산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따라서 주택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평생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증여하더라도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증여한 자산을 가수금으로 활용하게 된다면요, 증여자가 운영하게 된다면 당연히 호가호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주택을 자녀나 손자녀한테 증여했을 때 전세보증금 20억 원을 가수금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물론 20억 원 중에서 세금 낸 나머지 금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 사위한테 현금 증여하는 경우도 있겠죠. 20억 원을 줬다면 가수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 증여한 재산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가수금도 같이 넣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세 번째 현명한 증여 방법은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여 후 남는 재산에 대해서 골칫덩어리거든요. 이것이 10년 동안에 증여를 못하니까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불어나거든요. 그러면 상속세 폭탄을 맞는데 그때 증여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남는 재산을 동결 효과를 통해서 상속세를 절세하고 10년 후에 저렴하게 증여를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10년 후에 증가하지 않는 자산으로 증여를 실행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손자녀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100% 손자녀 지분으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만들어 놓고서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돈을 주물럭주물럭거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자금, 증여 약정자금, 증여 남는 자산을 가수금으로 법인에 입금시키고요, 효율적인 투자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의 돈도 넣으면 좋겠죠. 그렇게 된다면 종합소득세를 완벽하게 면제당하고 면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완전히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는 당연히 절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자녀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들이나 딸이 또 대표이사가 되고, 나중에 손자녀까지 넘어가니까 3대에 걸쳐서 100년 동안에 엄청난 절세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자산을 절세를 하고 자산을 불리겠습니까? 수백, 수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현명한 증여 필요하겠죠. 세금을 줄이는데 단순하게 증여 절세 전략만 세운다면 목숨도 줄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현명한 조원 관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현명한 증여 선택에는요, 현명한 조원 관리가 필요한데 바로 확실한 그 종합자산관리사의 현명한 조언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증여세, 상속세, 절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반적인 종합적인 평가 분석을 통해서 물샐 틈 없는 절세 전략 수립과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왕 뒤에는 항상 장자방, 책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금융기관과 판매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바로 자신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편에 서서 오직 여러분들을 위한 자산관리사, 장자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 이거 한 방에 NGP 플랜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NGP 플랜 말고도 그 사전 증여 전략을 통해서 콘스탄트 기매의 파셜 기프트 아니면 수렴청정 증여를 병행한다면 아주 효과는 극대화되겠습니다. 바로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엄청난 금액을 절세하고 증식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요, 어떻습니까?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11월 8일 날 금요일 오후 2시,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각각 하고요. 강남역 공간이지에서 하고요. 5만 원 저에게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입금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은 제가 저서에 친필 사인해서 공짜로 드리거나 이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승용차보다는 강남역 5번 출구에서 2, 3분 거리니까 바로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부동산을 과연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유할까, 양도할까, 증여할까? 그렇다면 증여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그 효과적으로 현명한 증여 방법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NGP 플랜이나 각종 현명한 증여 3종 세트는 제가 전격적으로 지원 가능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